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저도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미국 대선 상황을 보는데, 왜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지면 이게 완전히 뭐 우리도 황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도 황이 되고, 그뿐 아니라 인류가 참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이렇게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트럼프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일단 현장에서 그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선거운동원이 트럼프 쪽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민주당 쪽은 직궤에 쥐가 속았어요. 이 코로나 사람 겁주기, 코로나 겁주기라는 이력을 신앙으로 떠받들어 가지고 민주당 쪽은 선거운동원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모이지도 않고. 반면에 트럼프 쪽은 무려 200만 명이 조직화돼서 저인망식으로 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짐작하기에는 거의 숨겨져 있는 표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6대 4 정도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스무슨 기준으로 47대 46으로 트럼프가 처음으로 바이든을 이겼고요. 그러니까 투표 여론조사에서 업무 수행 지지율에 있어서는 월요일 날 51%, 화요일 날 51%, 그리고 수요일 날 드디어 마의 52%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제일 높게 받은 점수가 52%였을 거예요. 아마 금주 지나면 금주 말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목, 금 이틀 동안. 그러면 평균이 52쯤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세인데요.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또 그리고 가능하면은 하원과 상원에서도 이겨야지 인류가 편안하고 한반도가 새로운 기운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은 가능하면은 내일 조병설전 이후에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노력해 보고요. 안 되면 뭐 좋은 소식이니까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이자들이, 그러니까 이자들이라고 하면 문재인 586 집단과 특히 조선일보 이자들이 중국 백신 수입해서 국민들 5천만 명한테 맞히는 그런 것을 들이 애드발론을 슬슬 띄우고 있어요. 이것들이 단체로 쳐돌았나? 이게 무슨 위험한 짓인지 모르는 건가? 아니 시진핑을 섬기는 것도 좋은데 5천만 명의 생목숨을 걸고서 섬기면은 이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말뚝을 박으려고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에 나올 신간 트럼프의 전쟁 안내 말씀 여쭙니다. 스텔소는 가제목이었고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권준욱이라는 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관련된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민택이라는 자는 이거보다 더 적나라한 중국 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시노팜의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 중으로 좋다고 판단되면 선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거를 조선일보가 이걸 거의 기사를 만들다시피 이렇게 인터뷰를 따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조선일보 이 제목을 보면 정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도입도 검토. 시노팜 백신 안전성 효과 좋아. 그리고 이제 하나
떠올렸어요. 이 조선비즈의 김양혁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나 참 이 뭐 중국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조선비즈가 그 전에도 저기 뭐야 조선일보가 중국 띄우는 기사 그 기획 기사 좀 했죠. 그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쪽에서 하는 그 여시제랑 손을 잡고 중국의 첨단 산업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미중 전쟁 한참 진행 중일 때 여기가 단단히 조선일보 그 조선비즈가 아주 이제 그 조선일보 전체의 중국 간첩에 의해서 조종되는 듯한 그것을 아주 대변하는 그 창구입니다. 그 창구 중에 창구가 김양혁이라는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백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두 꼭지를 쓴 거예요. 하나는 이 중대본 권준욱이한테서 이렇게 인터뷰를 따서 쓰고 다른 하나는 보건산업국장 이민택이한테서 인터뷰를 따서 썼는데 권준욱은 좀 약아서 아니 검토할 수 있죠. 검토하겠다 하고 있다. 그거 말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야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용감한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중국산 백신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다라는 걸. 근데 보건산업국장 사실 이런 자들이 무슨 뭐 제대로 이과나 무슨 바이러스를 알겠어요? 틀림없이 뭐 행정고시 해갖고 평생 내내 이때까지 해온 게 정부미 처먹고서 살아온 지 아닙니까? 저는 정부미 처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갑질하면서. 행시 붙은 공무원으로. 겁대가리 없이 시노팜이라는 회사까지 거론하면서 백신이 효과가 좋다고 들었다. 아니 영어 논문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나 이민택이는? 임씨 당신 영어 논문 한 줄이라도 읽어? 임씨 지금 5천만 명 생명인데 막 이렇게 제약회사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뭐 아는 듯이 까불어? 당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트럼프가 가끔씩 백신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쳐도 모데나가 어떻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다, 파이저가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해. 이게 인간 우리 생목숨 5천만 명을 갖고 장난질을 칠라 그래? 겁대가리 없는 자야. 당신 나중에 사형이야 사형 이거.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이 원한을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당신. 임가. 나는 알아들어? 자, 보건산업국장이라고 말해주는 임가가 사랑하는 중국 백신이 어떤 건지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제약사 시노팜 이 임가가 뭐 아주 좋다고 한다는 건데요. 이거 실제로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시노팜은 이제 이 백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비활성 백신, 흔히 이제 사백신이라고 불리는 inactivated 백신 방식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게 파스처르 때, 그러니까 불과 120년 전에 이미 그 원리가 나왔고요. 그러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게 기술이 그 시원찮아 가지고 1954년에야 나와서 이 1954년에 나온 백신으로 제일 그 기술로 제일 효과를 본 게 소아마비 백신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이에요.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1959년생인데 소아마비 환자가 많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소아마비 백신이 첨단이어 가지고 여기까지 덜 배급된 거예요. 요새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앓는 사람들 없죠, 거의. 자, 중국 제약사 시노팜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코로나 병용균을 채취합니다. 이 시노팜이 채취한 데는 바이러스를 어디서 채취했냐? 우한 진인탄 병원 환자에서 채취했습니다. 임씨 잘 듣고 있지? 공부 좀 해. 두 번째, 이 채취한 바이러스를 인공 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양 윗물. 이걸 슈퍼네이턴트라고 부릅니다. 임씨 알겠어? 슈퍼네이턴트. 영어 공부 좀 해. 배양 윗물을 걷어냅니다. 걷어서 이제 뽑아냅니다. 말간물입니다. 상청수. 마치 우리가 청주 담그면은 아래 이제 뭐라 그러죠? 원래 밑에 쟁여져 있는 거 말고 위만 뜨잖아요. 그 상청수. 그거를 슈퍼네이턴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잔뜩 들어있죠. 이거를 항산세균, 이걸 프로피올렉톤이라고 하는데요. 베타 프로피올렉톤. 이걸로 처리를 해서 비활성화시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는 상태, 살균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균을 비활성시켜서 만드는 비활성 백신, inactivated vaccine입니다. 임씨 알겠나?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예, 이거는 1954년 소아마비 백신이 최초였고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기술은 배양과 비활성화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양에서는 뭐 이걸 뭐라고 세포선이라고 해야 되나 셀라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셀라인 기술을 사용하고요. 비활성화할 때는 항산세균 아까 그 베타 프로피올렉톤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근데 이 백신의 문제점이 뭐냐면 치명적인 효과를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특히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감염되면 거의 죽어버려요.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마이너스 효과들이 있고요. 백신의 품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균을 배양해가지고 윗물 떠가지고 그거를 또 살균 처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품질 관리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대형 사고 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RSV라고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질병. 여기에서 치명적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또 하나가 홍역 백신에서도 치명적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게 품질 관리, 안전성 관리가 극도로 요구되는 극도로 민감한 구독더리 기술입니다. 구독더리 기술. 그래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떤 제약회사도 영미 선진국의 어떤 제약회사도 시노팜과 같은 비활성 백신을 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임씨 알겠어? 이게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이게 원리상으로는 파스테르 시대 120년 전까지 올라가고 이 배양 기술로 보면 셀라인이라는 배양 기술로 보면 1950년대까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구독더리 기술인데 이게 뭔 대단하다고 당신이 띄워 5천만 생명을 걸고 당신이 동네에서 그냥 술 처먹고 아무 소리나 찍찍 갈기고 다니는 동네 양아치 같으면 괜찮은데 당신이 중앙정부 보건산업국장이야. 옷 벗고 내려와. 5천만 국민 생명 걸고 하지 말고 이민택이 좋은 말로 할 때 옷 벗고 내려와. 내 생명 당신 같은 돌팔이 정책국장한테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정말 맹렬한 저기를 사람으로 가지게 하지 말고 나의 생명, 내 식구의 생명, 내 친구의 생명, 내 동지의 생명, 우리 국민의 생명을 왜 당신 같은 돌팔이한테 맡겨야 돼? 이것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게 과학이고 진실인데 이런 말하면 우리 문재인 586 정부께서 곱게 봐주실까? 이런 계산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5천만 생명을 담보로 걸어? 못돼 먹은 것들이야 아주 악질이야.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선일보 중국 백신이 굉장히 잘 개발되고 있고 굉장히 첨단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밝혀보자고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엉터리 소리인지. 중국의 백신 및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중화항체 치료제예요. 전부. 이거 샹하이 준시라는 회사. 그다음에 아이맛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인데 이 치료제 우리가 보는 그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이에요. 혈장에서 뽑고 좀 다른 거 해서 항체. 그러니까 항체를 주사제로 만들어서 그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해요. 몸이 시달린다고요. 왜냐면 바깥에서 항체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맞아야 돼. 또 맞아야 되고. 돈은 무지하게 드는 거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고. 참 아까 inactivated vaccine도 대량 생산을 품질과 안전성을 균일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민택이가 사랑하는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 시노팜이 주장하는 액수가 한 사람당 한 150불 300불 이래요. 두 방 맞으면 300불 이래요. 하나 150불이고. 참고로 지금 첨단 회사들이 말하는 액수들이 전부 10불에서 20불대입니다, 전부. 첨단 회사들이. 그러니까 두 방 맞던 한 방 맞던 토탈 액수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계 첨단 회사들이. 그 이민택이 이거 완전히 황당한 인간이라니까요. 당신 저기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 내려놓고 그래도 공무원 해야 되니까 저기 그 당신 같은 사람은 저기 잘 모르겠지만 아무 책임도 없고 한직인 데 가서 하라고. 왜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있어? 국민 생명 5천만 걸어놓고. 내 생명이 네 거야? 임씨 내 생명이 네 거냐고. 황당한 놈들이라니까 이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신으로 들어가 보죠. 대표적인 게 한 4개 꼽습니다.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백신. 근데 딱 볼 수 있는 건 2개예요. 하나는 어떤 점에서 볼 수 있냐. 랜셋과 같은 의료 잡지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데가 칸지노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맞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이 사람 독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5, 이 사람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한 겁니다. 바이럴 벡터, 리컴비넌트 바이럴 벡터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 독감 바이러스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선 첫째 증식 능력을 없애요. 이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을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S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이제 자기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S 단백질을 만들죠. 우리 몸 안에서.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한 새로 보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랑 싸운다고요. 싸우는 법을 익혀요. 그 싸우는 법을 익히는 걸 두고 면역력이 생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원리는 멋있죠. 원리는 멋있는데 과연 사람 독감 바이러스 아데노5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 몸으로 집어넣었을 때 정말 제대로 스파이크 단백질 만들어내냐. 거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이러스를 생명체라 그러면 생명체를 가지고 뭔가 하도록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불확실하다고요. 그래서 랜셋 게재 보고 논문에 대해서 외국 전문가들입니다. 평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금 백신 작업 중에 제일 주목할 회사, 이거 얘들 성공한다라고 보는 회사가 샹하이 포션입니다. 샹하이 포션. 얘들은 왜 성공하냐? 독일 회사 바이오엔텍의 mRNA 방식을 기술 라이센싱했습니다. 백신은요 지금 세계 첨단 회사는 딱 2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리컴비넌트 바이럴 벡터,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방식. 또 하나는 mRNA는 뭐냐면 우리 RNA에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M은 메시지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집어넣냐? 제 RNA에 제 몸에 야 S 단백질 만들어. S 단백질 만들어. 이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의 RNA가 S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우리 S 단백질이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우리 몸의 효소 ACE2라는 효소에 딱 달라붙도록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본드가 단백질인 거 아세요? 합성 본드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본드 있잖아요. 이런 거 단백질입니다. 친환경 본드 팔잖아요. 요새 냄새 안 나고. 그 단백질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거랑 거의 비슷한 성분의 단백질이에요. 홍합 같은 게 바위에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홍합을 손으로 못 떼내잖아요. 삽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홍합 떼내려 그러면. 손으로 떼려고 그랬다면 손 다 비어요. 왜냐면 홍합 날이 날카로우니까 다 비어요. 삽으로 떼내거든요. 그런 것이 단백질이 그 물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작동하는 단백질 본드예요. 그게 바위에 달라붙은 게. 그래서 이 S 단백질이 그 바이러스가 우리 효소 ACE2에 딱 달라붙는 그 접착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S 단백질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면 얘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못 달라붙게 하니까 얘가 어디 가서 기생할 데가 없으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도
그 영미의 그 아까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텐데 무슨 방식이든 그게 바이럴 벡터 방식이든 즉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조작 방식이든 아니면 mRNA 방식이든 결국은 우리 몸에 S 단백질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 면역 체계가 걔랑 싸우거든. 그런데 이 S 단백질이 누가 만든 거냐? 바이럴 벡터에서는 유전자 조작한 바이러스가 만드는 거예요. mRNA에서는 우리 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mRNA 방식에서는 우리 몸이 백신 공장이에요. 백신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유해 물질이거든. 면역 체계를 불러일으켜서 훈련시켜주는 유해 물질이 백신입니다. 그러면 그 유해 물질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네. 그러면 그 mRNA라는 건 뭐야 그러면? 그건 편의상 백신이라 그러지 실제로는 백신 유도 물질이지. 백신 인덕터입니다. mRNA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뭐냐면 백신 팩토리예요. 걔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S 프로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걔가 만들어내는 백신 공장이죠. 걔는. 바이러스가 백신 공장인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럴 벡터 방식은 백신 공장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유도 물질을 백신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만들도록 하는 유도 명령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mRNA 방식은. 그래서 이 샹하이 포션은 독일 첨단회사 바이오엔텍의 mRNA 방식의 기술 라이센싱을 했어요. 이 첨단 회사는 세계적 제약회사 파이저의 같은 기술을 라이센싱해 준 회사고 이 파이저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년 초쯤 아마 나오게 될 거로 예측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샹하이 포션은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라이센싱이잖아요. 라이센싱에는 시장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당연히 한국은 포함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샹하이 포션이랑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는 누구랑 해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엔텍과 얘기를 해야 된, 그렇죠. 바이오엔텍의 기술을 쓰는 그런 거랑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파이저랑 얘기해야 돼요. 파이저랑. 한국 파이저가 있으니까. 이걸 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뭐 알아봐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외교 채널 문제가 아닙니다. 순전히 과학의 문제고요. 그 다음엔 바로 질병 그 방역센터에서 바로 가야 돼요. 외교 채널 왜 통하냐고. 환경한 라인은 왜 통해? 당신들. 웃기는 자들이야. 이게 외교 문제냐고. 일단 거기서 가고 쟁이와 쟁이가 얘기하고 외교 채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재인이 달려가야 돼요. 5천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지금 당신들 그것 때문에 경제 다 닫아 걸으라며. 박정희 대통령 그까짓 거 그 달러 몇 푼 얻으려고 가서 저기 뭐야 저기 서독 가서 동량질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와서 고생하는 저기 광부랑 저기 그 간호사들 앞에서 그 대장부가 질질 짰잖아. 가슴이 아파서. 문재인은 그렇게 질질 짜고 다닐 용기가 없지. 그래놓고 입으로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천만에. 당신들 하고 있는 짓은 중국 반응 그 짓은 뭐냐면 5천만 생목숨을 시진핑한테 인신공양시켜주는 짓이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이민택의 이런 잔 뭐냐 그 인신공양 앞에서 그 저기 시체 이끄는 요령치고 딸랑딸랑 가고 있는 악마의 사제예요. 악마의 사제 이민택이 당신은. 그런 짓 하지 마. 곱게 그냥 정부비 계속 처먹다가 퇴임하라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우리 생명을 갖고 희롱을 하니까 이 자들이. 지 생명 갖고 희롱하라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자기 친구, 자기 몸을 갖고 희롱해 이 사람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서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왈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체 mRNA를 개발한다고 큰 소리 치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세계 첨단 회사인 모데나나 혹은 자기 세계 첨단 회사인 그 바이오엔텍과 같은 회사란 소리인데 글쎄요, 뭐 산업 스파이질 잘 안 하면은 뭐 개발이 당분간 어렵겠죠. 한 10년 후에나 개발할 겁니다. 산업 스파이 잘하면 빨리 개발하겠네. 네 번째는 뭐냐? 충칭 지페이 바이올로지칼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과학원과 작업을 해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리컴비넌트 바이럴 벡터를 한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하는지가 발표를 안 해요. 아까 칸지노 바이올로직스는 보통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하는 데들은요. 바이럴 벡터 쓰는 데들은 내가 뭘 쓴다라고 발표를 해요. 내가 어떤 바이러스를 쓴다. 지금 얘들 그 충칭 지페이 바이올로지컬은요. 중국 과학원의 미생물 파트랑 결합한 데인데 자기들이 바이러스 조작 리컴비넌트 바이럴 벡터 바이러스 조작 그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바이러스를 조작하는지를 발표를 아직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뭘로 봐야 되냐? 간판 걸어놓고 지금 산업 스파이 하려고 특히 여기 타겟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일 거예요. 다른 회사 거 지금 선진국 다른 회사 거 산업 스파이지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칸지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냐면 란셋 같은데 그래도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그나마. 근데 거기는 이미 그 데이터 보고 별 볼 일 없다. 특히 고위험군인 55세 이상한테는 효과 없는 걸로 나온다. 그렇게 이미 그 데이터 믿어주더라도 결론이 나왔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데는 샹하이 포션인데 거기는 원천 기술이 파이저한테 라이센싱을 해준 독일 첨단 회사 바이오엔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리는 파이저랑 얘기를 해야지. 한국 파이저에 달려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뭔지 모를 회사들이에요. 이건 거의 사기성이에요. 사기거나 아니면 산업 스파이 하기 위해서 미리 애드벌런 띄워놓은 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이거 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그 중국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이거 저기 그 누구냐면은 시겔이라는 분인데 마크 시겔 그 저기 뭐 NYU 뉴욕 유니버시티의 아주 저명한 의사입니다. 마크 시겔이 열변을 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조금 넘는 건데요. 1분 한 20, 30초짜리니까 뭐. All the inflammation, why all the organs of the body involved. This virus looks mild until it gets into the body, and then it does things like no virus has ever done before. The blood clotting, scientists, physicians all over the world are shaking their heads. And then I want to tell you another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If you recall, this virus was discovered by another Dr. Li, Dr. Li Wenliang, may he rest in peace, 33 years old, who had the Chinese police visit him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demand he retract this. It would be called COVID 2020 or COVID 2021 if it were up to the Chinese. So why would we believe anything coming out of China in terms of its origin? Suddenly, we want to believe it came from a wet market or from a bat cave? Why would we believe anything we were told? And by the way, Dr. Fauci and Dr. Redfield have great relationships with Chinese scientists, and they assured us at the beginning that it wasn't that transmissible, that only 85% of the time did it, 85% of the time was supposed to be mild. Then it traveled all the way to Europe. And the president tried to block travel, right? But it traveled and then to the United States, and then the rest is the pandemic. So here's the point. We can't believe anything coming out of China, Tucker, and I'm very willing to listen very carefully to what this scientist has to say because it's a very suspicious situation, Tucker. 네, 중국에서 나온 거는 제품이든 말이든 하나도 믿지 마라. 쟤를 이때까지 거짓말만 해온 애들이다. 어떻게 믿냐?